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MBTI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쉽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5, 6급 레벨 영상이 바로 내일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하늘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만나거나 드라마를 볼 때 MBTI가 뭐예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로 나누는 검사예요. 오늘은 제가 MBTI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드리고 제 MBTI 이야기와 함께 한국 사람들이 왜 MBTI를 좋아하는지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MBTI는 100가지가 넘는 질문으로 만들어진 검사이지만 간단하게 4가지 분류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먼저 보통 외향적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주로 밖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얻는다고 해요. I, 내향적이에요. 에너지를 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회복한다고 인식합니다. S, 현실적이에요. 오감을 통해 얻은 정보, 사실, 실제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봐요. N, 상상을 많이 하는 직관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패턴,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라고들 하죠. T. 사고형입니다. 논리, 분석,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유형이에요. F. 공감형 또는 감정형입니다. 인간관계, 감정,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유형이에요. J. 통제형 또는 계획형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정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에요. 마지막으로 P, 즉흥형이라고 많이 불려요. 자유로운 흐름에 맡기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4가지 알파벳이 합쳐져서 여러분의 MBTI, 예를 들면 ENFJ, ISTP 같은 16가지 유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제 MBTI는 INTP예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INTP예요. 신기하죠? INTP의 특징을 저희 이야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하진 않아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좋아해요. 하지만 저는 I가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혼자 있을 때 다시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에요. 친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집에 오면 조용히 혼자 방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봐야 다음날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N이 확실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를 하면 제가 낸 아이디어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또 P예요. P는 자유로운 스타일이라고 했죠. 저는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친구랑 오후 2시에 이 카페를 가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미안, 3시로 바꾸자 라고 말해도 저는 괜찮아 하고 쉽게 받아들여요. 하지만 P 단점도 있어요. 바로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인데요. 저는 숙제나 일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마감일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아주 급해졌을 때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저처럼 P인분들 혹시 공감하시나요? 요즘 한국에서는 MBTI가 정말 엄청난 유행이에요. 마치 새로운 인사말처럼 쓰이죠. 친구를 만날 때, 회사에서 새로운 팀원을 소개할 때, 소개팅할 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도 MBTI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MBTI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첫째, 사람을 빨리 알 수 있어요. MBTI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 E예요.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저 T예요. 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서 대화를 시작하기가 쉬워요. 두 번째로 재미있고 공감하기 쉬워요. 인터넷에는 MBTI 유형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ISFP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다처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 내 친구도 그래. 혹은 맞아, 나도 그래. 하고 서로 웃고 공감할 수가 있어요. 공감을 하면 사람들은 더 쉽게 친해지잖아요. MBTI가 바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해를 줄여줘요. 예전에는 I인 사람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말이 없지? 나를 싫어하나? 하고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 이 친구는 I라서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저처럼 INTP인 사람도 저는 생각은 많은데 말로 표현하는 게 조금 느려요 라고 설명하면 상대방이 아, 그렇군요. 이해해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MBTI는 서로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는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또 MBTI 유형별로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 ENFP는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리트리버 강아지라고 불려요. 밝고 활발하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죠. ESTJ는 일을 아주 잘하고 목표가 뚜렷한 사자 혹은 호랑이로 비유되기도 해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꼭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이미지는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절대 16가지로 나눌 수 없으니까요. MBTI 말고도 재미있는 성격 검사들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해본 것 중 하나는 TCI 기질 검사예요. TCI는 MBTI와는 조금 다른데요. MBTI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 혹은 선호를 알려준다면 TCI는 내가 타고난 성격, 기질, 이런 부분을 알려줘요. 쉽게 말해 엄마 아빠에게서 받은 나만의 성격 같은 거예요. 저는 INTP라고 했죠. TCI 검사 결과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기질이 강하다고 나왔어요. MBTI 결과와 비슷해서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심리 검사들을 하면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설명서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공감도 하고 이건 좀 나랑 다르네 하고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검사 결과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나를 분석한다는 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MBTI가 재미있긴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MBTI는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부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친구의 MBTI를 알았다고 해서 야, 너 T니까 감정이 없겠네? 하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MBTI 네 글자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해요. MBTI는 그저 대화의 시작이나 상대를 이해하는 첫걸음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 친구는 J라서 계획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조금 맞춰줘야겠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MBTI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내가 왜 이럴 때 힘들었는지, 왜 이럴 때 기뻤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유형 때문에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